혹시 단열재에도 1급 발암물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단열재 철거의 중요성부터 협소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팁까지 투명한 인테리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소장의 인테리어 연구소 광소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군포 당동 상용 아파트 36평형 리모델링 현장이고요. 여러분, 혹시 단열재에도 1급 발암물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특히 70년대에서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 단열 문제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어요. 흔히들 아파트 리모델링 하실 때 기존 단열재를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덮어 씌우는 덮방 시공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당장에 약간 비용을 아끼려다 장기적으로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부분이죠. 또 드레스룸을 꿈꾸셨던 고객님의 로망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공간이 협소한 30평형대 아파트에서도 목공으로 가벽을 세우고 그 위에 유리를 더해서 개방감을 더해드렸습니다. 특히 이 유리 두께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인테리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방 공간입니다. 기존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 형태 주방에 좌측에는 이제 식탁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요. 냉장고 자체는 이 안쪽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11자 형태의 주방을 저희가 레이어 구성을 해드렸고, 그리고 냉장고를 가구랑 같이 이렇게 톤을 맞춰주면서 일체감까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안쪽을 보시면 지금 이 공간은 기존의 주방 쪽창이 있었던 자리인데요. 이 주방 같은 경우에 외부와 맞닿아 있는 발코니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고객님께서 좀 추위도 많이 타시고 단열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공간입니다. 이 단열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지어진 현장이에요. 90년대에 지어진 현장의 단열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얀색 스티로폼을 단열재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 하얀색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소핑크 단열재와는 조금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디테일하게 단열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결로의 문제들도 좀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곰팡이가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기존 이 스티로폼 단열재들을 전부 철거를 하고 열반사 단열재와 아이소핑크 단열재를 꼼꼼하게 시공해서 그 빈 부분은 또 우레탄 폼으로 디테일하게 다 막아서 깔끔하게 단열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급 발암물질 단열재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유리 섬유 단열재는 기본적으로 노란색 색상을 띠고 있고, 이 유리 자체를 섬유처럼 길고 가느다랗게 포개고 겹쳐서 만든 그런 단열재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 당시에 이제 유리 섬유가 시공이 되었다고 하면 성면과 같이 시공이 되었을 확률도 굉장히 높고, 이 유리 섬유의 어떤 이 미세 입자들이 공기 중에 호흡기를 타고 이 폐로 들어온다거나 피부에 맞닿아서 피부 질환을 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리 섬유 단열재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죠. 우연찮은 기회로 만약에 이 노란색 단열재를 보시게 되셨다면 바로 이 공사를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 실오라기만큼이라도 이 노란색 유리섬유 단열재가 보이면 바로 저희는 흔적도 없이 철거를 하고 그 위에 열반사 단열재 그리고 아이소핑크 단열재 우레탄 폼으로 깔끔하고 꼼꼼하게 단열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레스룸입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90년도에 지어진 30평형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안방 공간 자체도 그렇게 크진 않고, 그렇다고 드레스룸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구조였는데요. 고객님께서는 드레스룸에 대한 로망이 확실히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목공에서 파티션 가벽을 시공을 해드리면서 드레스룸과 안방 공간을 분리를 해드리고, 또 그렇게 목공 가벽으로만 공간 분리가 되면 좀 너무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반유리 파티션으로 개방감을 더해드려서 고객님께서 아주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유리 파티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유리의 두께입니다. 이 유리 두께는 1T에 1mm로 보시면 되는데, 이 유리의 두께가 너무 얇으면
그만큼 유리도 흔들거림도 심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유리가 너무 두꺼우면 이 유리 자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공 가벽이 나중에 뭐 휘어진다거나 처진다거나 아니면 유격이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유리의 두께는 보통 파티션 유리를 보시게 된다면 한 5T에서 6T 정도로 보시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욕실 공간입니다. 이 욕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는 이 반조적 유리 파티션 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조적 파티션을 시공하는 데 있어서 팁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이 샤워 공간 확보가 최소한 750 정도는 돼야 이 샤워를 하시는데 불편함 없이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720 정도로 공간 자체가 협소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조적 파티션으로 쭉 올려서 천정까지 쌓아버리게 되면 되게 많이 답답하고 부딪히시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반조적 파티션 벽에 파티션 유리를 최대한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거의 한 8cm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820이라는 이 샤워 공간 확보가 됐고요. 이 유리 파티션을 시공하셨기 때문에 공간감과 개방감도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군포 당동 쌍용 아파트 36평형 리모델링 현장 같이 둘러보시면서 단열재 철거의 중요성,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 분리, 반목공 유리 파티션 벽, 그리고 이때의 적합한 유리 두께, 욕실의 반조적 유리 파티션, 그리고 샤워 공간의 확보, 이러한 팁들을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유연한 자재와 최고의 퀄리티로 맞춤 시공해드리고 있으니 광수정의 인테리어 연구소 많이 찾아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상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광수정의 인테리어 연구소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